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청장년들의 지지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청장년들이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죠. 청장년 층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들의 지지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합니다만,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장년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론이 분분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형평을 상실한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형평을 상실한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있었죠. 정의와 형평은 뒷전이고 계파 이익만 따라서 정치를 했죠. 자기 계파에 유리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 계파의 이익에 따라서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친박당이 몰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친박당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결국은 계파 이익을 너무 챙기다가 몰락을 했죠. 이것은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4.13 총선 때 친박이 주도해서 비박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공천을 한, 그 이른바 공천 학살이죠. 거기에 반발한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직행을 들고 부산으로 나르는, 그래서 김무성이 나르샤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까지 받은, 참 생각하기도 진짜 싫은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이익 집단, 비박은 비박대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는 안전에도 없고, 국민은 안전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친박은 친박대로 이익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홍준표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서 24% 오던데, 자유한국당 이미지는 지금 10% 혹은 10% 이하니까 그 당시에는 더 했죠. 대선 때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려죠. 3, 4% 됐나요 그때 자유한국당? 그런 이미지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자유한국당이 미는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날고 기는 그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24%밖에 못 얻었죠. 순전히 홍준표 혼자 뛰어서 24% 얻었다,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부끄러움 없이 서슴없이 해온 것 지적했습니다.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닌 것. 원래 이제 정치 세력은 이념으로 뭉쳐져야 되거든요. 이념. 우리나라는 보수 이념, 진보 이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보수냐 진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 철저하게 보수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외면, 특별히 청장년층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은 그저 다른 대안이 그래도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해주었는데, 노년층에도 많이 떠났죠. 중도파로 돌아서고 투표하는 사람 많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이제 증명됐죠. 그런데 총장 영수는 이제 거의 다 떠났죠. 그래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형평은 이 땅의 청장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청년들, 장년들은 정의,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 불평부당하게 해야 된다. 형평. 편파적인 거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청장년들의 욕구를 채우려면 자유한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정의와 형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정의롭게 해야 되고 뭘 해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기 개파 이익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은 이념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주사파 출신들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 주사파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은 이념적 무장이 필요하다. 주사파 정권 혹은 이제 좌파 정권은 이제 좌익 사상으로 철저하게 뭉쳐 있습니다. 좌익들은요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다 밑에까지 다 통합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왕따고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촛불 집회할 때 보십시오. 일사불란하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가 존중되다 보니까 이론이 많고 또 반대당이 많습니다. 우파는 하나가 안 됩니다. 우파는 위에서 지시가 안 통하는 것이죠. 이게 자유가 있어서 좋긴 한데 통일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파는 좌파 못지않는 이념적 무장을 철저하게 됩니다. 우파의 이념 무장 이걸 철저하게 해두고 이제 정규재 대표는 이 우파가 이념 공부, 사상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강좌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좌파는 그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막 교육계까지 계획적으로 다 장악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좌파 사상을 집어넣고 조직적으로 그래 했는데 우파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념 전쟁에서 전 거죠, 결국. 이념 전쟁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념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반공 이념,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적화되면 끝장나는데, 이 반공 교육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이념적 무장을 철저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런 아주 철저한 우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념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죠. 그래야 당을 끌고 가죠. 그러면 당을 이념적 집단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발합시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기가 말한 것도 안 지킵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안 지키고 지금 내각 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뭐 무모하다고 그럴까요?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다. 이건 뭐 말한 지 오래됐으면 몰라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 자기 지지율이 지금 높다고 만용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오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이것이 더 큰 흠결 사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보다 더 큰 흠결사유냐 하면 자기가 정한 5대 적폐보다 선거법 위반한 것, 음주운전 한 것, 이것이 더 큰 흠결사유, 내각이 될 수 없는 흠결사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5대 중대 비리를 고위공직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거법 위반자는 절대로 이건 내각 안 되는 거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이건 절대 이건 안 되는, 이건 왜냐면 5대 적폐보다 더한 거니까, 더 흠결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큰 소리를 쳐놨어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좌관 회의에서. 그래 놓고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2007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도 완전히 만취 음주운전. 만취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 0.1을 넘어서서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이건 만취 상태로 간주되는 겁니다. 어른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셔야만 이 만취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마시고 운전하다 걸려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은 5대 적폐보다 더 큰 흠결 사유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조대엽 씨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퇴시켜야 되죠. 사퇴시켜야 되죠. 2014년도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성근 후보자 검증하는 그 때에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면 나라의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김용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할 정도로 사퇴하라고 막 몰아세워서 결국은 정성근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당 사람들은 사퇴시켰으니 자기 당 사람도 사퇴시켜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음주운전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보다도 더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규정까지 해놨으니까 당연히 조대엽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퇴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냥 말을 막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겠죠. 자기가 좀 유리할 때는 그냥 막 상대방을 막 좀 그냥 처부 쓰고 진부르고 그냥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또 자기가 했을 때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만히 있고 시침대고 가만히 있고 아니면 봐달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큰일이죠. 대통령이 이러면 큰일이죠. 대통령.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불거졌습니다. 진실성 검증센터가 이것을 이제 조사한 결과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1992년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 여기에 이제 일부 표절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검증센터는 표절이 명백한 만큼 본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표절로 이제 본 것이죠. 어떤 대학교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일본 원문은 이제 일본의 원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 논문을 쓰는데 김상곤 씨가 인용을 했는데 인용 표시를 안 해. 인용을 하지. 일본 원문을 보면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원문 출처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상곤 씨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러시아 학자의 원문에 따르면 이런 말 안 하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표절이죠. 표절입니다. 이 대학 교수는 말하기를 이런 경우를 학계에서는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한다.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 아주 야발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남의 말을, 남의 주장, 남의 연구를 자기 것으로 싹 바꿔가지고 한다는 거죠. 질이 나쁘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뭐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원문에는 다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 그거 싹 빼고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하는 건 게 질이 나쁜 것이죠.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한정혜 대변인이 교육자로서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어대가지고 결국은 김명수 장관은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자로서의 논문 표절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자 자격이 없죠. 또 그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한 사람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낙마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도 논문 표절을 했는데, 그것도 질이 나쁜 논문 표절을 했는데, 당연히 낙마를 해야죠. 당연히 사퇴해야죠.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 뭐 입술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건 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은 뭐 그렇게 뭐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고 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할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막 물어뜯어 버리고,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보호하고.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청장년들의 지지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청장년들이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죠. 청장년층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들의 지지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합니다만,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장년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론이 분분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형평을 상실한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형평을 상실한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있었죠. 정의와 형평은 뒷집 혹은 10% 이하니까. 그 당시에는 더했죠. 대선 때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려죠. 3, 4% 됐나요 그때 자유한국당? 그런 이미지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자유한국당이 미는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날고 기는 그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24%밖에 못 얻죠. 순전히 홍준표 혼자 뛰어서 24% 얻었다.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부끄러움 없이 서슴없이 해온 것 지적했습니다.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닌 것. 원래 이제 정치 세력은 이념으로 뭉쳐져야 되거든요. 이념. 우리나라는 보수 이념, 진보 이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보수냐 진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 철저하게 보수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외면, 특별히 청장년들이 층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은 그저 다른 대안이 그래도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해주었는데 노년층에도 많이 떠났죠. 중도파로 돌아서고 투표 안 한 사람 많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이제 증명됐죠. 그런데 총장연수는 이제 거의 다 떠났죠. 그래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형평은 이 땅의 청장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청년들, 장년들은 정의,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 불평부당하게 해야 된다. 형평. 편파적인 거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청장년들의 욕구를 채우려면 자유한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정의와 형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정의롭게 해야 되고 뭘 해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기 계파 이익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은 이념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주사파 출신들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 주사파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은 이념적 무장이 필요하다. 주사파 정권 혹은 이제 좌파 정권은 이제 좌익 사상으로 철저하게 뭉쳐 있습니다. 좌익들은요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전이고 계파 이익만 따라서 정치를 했죠. 자기 계파에 유리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 계파의 이익에 따라서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친박당이 몰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친박당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결국은 계파 이익을 너무 챙기다가 몰락을 했죠. 이것은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4.13 총선 때 친박이 주도해서 비박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공천을 한, 그 이른바 공천 학살이죠. 거기에 반발한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직행을 들고 부산으로 나르는, 그래서 뭐 김무성이 나르샤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까지 받은 아주 참 생각하기도 진짜 싫은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이익 집단, 비박은 비박대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는 뭐 안전에도 없고 국민은 안전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친박은 친박대로 이익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홍준표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서 24% 얻었는데 뭐 자유한국당 이미지는 지금 뭐 10%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다 밑에까지 다 통합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왕따고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촛불 집회할 때 보십시오. 일사불란하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가 존중되다 보니까 이론이 많고 또
반대당이 많습니다. 우파는 하나가 안 됩니다. 우파는 위에서 지시가 안 통하는 것이요. 이게 자유가 있어서 좋긴 한데 통일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파는 좌파 못지않는 이념적 무장을 철저하게 됩니다. 우파의 이념 무장, 이걸 철저하게 해두고 이제 정규재 대표는 이 우파가 이념 공부, 사상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강좌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좌파는 그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막 교육계까지 계획적으로 다 장악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좌파 사상을 집어넣고 조직적으로 그래 했는데 우파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념 전쟁에서 전 거죠, 결국은. 이념 전쟁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념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반공 이념,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뭐, 적화되면 끝장나는데, 이 반공 교육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이념적 무장을 철저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